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반기에 글로벌 인터넷 산업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배송 서비스의 혁신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SNS들의 쇼핑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와 같은 기업들의 쇼핑 광고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게임 쪽에서 이제 올해 10월 달부터 클라우드 게임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마존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이 6월 달부터 1일 배송을 시작을 합니다. 1일 배송이라 하면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오는 배송 서비스를 말을 하고 있고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1천만 개 이상 상품에 대해서 내일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로켓 배송의 수가 500만 개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팡과 비교해 봐도 약 2배 이상의 품목 수를 미국 내에서 내일 갖다 주는 이길 배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쟁사인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1일 배송의 수가 약 22만 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배송 서비스 혁신이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이커머스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소매 시장 대비 침투율이, 이커머스 침투율이 약 20%가 넘습니다. 중국도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소매 시장 대비 침투율이 20%를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그 유명한 아마존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0%밖에 안 됩니다. 또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나 중국은 아직까지도 2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있다고 하지만 약 10% 초반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배송 서비스의 차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대부분 다 거주 형태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이런 차이가 결국 배송 서비스의 차이로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은 물건을 시켰을 때 당장 오늘 받을 수도 있는 당일 서비스나 내일 받는 이길 서비스가 충분히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써보시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하고 있는 게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일 배송을 시작을 했고, 1일 배송을 시작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온라인, 즉 이커머스의 시장의 침투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베이라든가 월마트라든가 대부분의 업체들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온라인 소비자들의 주된 구매 창구가 결국 아마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마존의 배송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미국 내에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마존이 이틀 배송을 넘어서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하루 배송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전면적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NS, 즉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SNS의 변신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작년부터 쇼핑 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시장에 도입을 했고요. 올해 3월 달부터는 20여 개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바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매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서 물건을 본 다음에 보통은 네이버나 아니면 국내에는 쿠팡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과정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할 거고, 더 많은 광고주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쇼핑몰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알리바바가 우리가 이커머스 업체라고 알고 있지만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 뜯어보면 알리바바의 주요 수익원은 쇼핑 광고입니다. 알리바바의 티몰과 타오바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특히 타오바오라는 플랫폼은 대부분 다 쇼핑과 관련한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성장을 이끌었던 건 결국 타오바오의 쇼핑 광고고요. 핀터레스트라는 기업이 올해 상장을 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도 매우 좋았는데요.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핀터레스트가 이미지 기반의 SNS고,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구매, 즉 상품에 대한 구매를 발생시킨다는 거고요. 핀터레스트가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미나 유럽에서는 인테리어나 의류나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매하는 플랫폼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나 이런 애들이 원하는 거는 이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광고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쇼핑몰들을 신규 광고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광고주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매 기능을 많이 넣어야 되고요. 그럼 구매 기능을 첨부를 함으로써, 추가를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나 아까 말씀드린 타오바오나 이런 류의 컨텐츠 플랫폼, 즉 SNS에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게임인데요. 게임은 안타깝게도 최근 1년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 사용자나 콘솔 게임 사용자를 더 늘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게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구글 스타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나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올해 11월 달에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집에서 제 낮은 사양의 컴퓨터를 통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불한다면 고사양의 PC를 제가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 센터의 일부 공간을 대여하는 형태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다만 그 PC를 대여하는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게임이 게임 산업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판매량 증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신규 게임 유저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콘솔 게임 유저들이 약 1억 명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밖에 타겟이 안 됐던 게임 시장 내에서 게임 개발사들이 더 많은 판매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PC 유저나 스마트폰 유저들이 콘솔이나 PC 게임에 대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많이 팔렸다고 하지만 약 5,500만 장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약 3,000만 장 정도 팔렸고요. 매년 EA라는 게임사가 출시를 하고 있는 피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1,500만 장, 2,000만 장 정도 팔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게임 유저는 글로벌 시장 내에서 약 24억 명이 있고요. 그리고 각 개별로 PC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10억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 PC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게임을 접할 수가 있다면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을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게임 유저들의 증가는 게임 판매사의 판매량 증가랑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클라우드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SNS나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가 이제서야 부각이 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2020년까지 충분히 인터넷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단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